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든다. 기아 자동차에서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한 노사 문제 사례인데, 노동조합 측은 사측에서 지급한 상여금이 정기수당, 일률수당, 고정수당이 성병을 가지고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휴일 및 야근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노동조합이 주장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지나친 금액으로 신의 성실히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죠. 이게 뭐냐면은 기아자동차가 소송을 해서 뭐 돈을 내야 돼요. 물론 노조는 환영하겠죠. 기아차는 항소하겠지. 얘는 이직 시 직원이 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임금 수준이에요. 격차가 아니라 수준이에요, 수준. 저 입원했는데 맨 처음에 조직행동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를 5가지로 나눠 설명하죠. 아래의 사례를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 관련해 하위 단계부터 올바르게 나열하시오. 외우시죠 뭐. 작업장 설비 경고성 및 유지 상태 점검, 팀별 인스태비를 위한 소속감 확립, 자기개발 서적 및 교육 기회. 어떤 거든 무조건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개발해요. 어떤 회사 가든 간에, 물론 아니지만 보통은 자기개발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 설비 경고성 및 유지 상태 점검부터 합니다. 소속감은 두 번째네요. 이거 주의하시고. 얘는 이제 요즘 구매팀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 식사 때문에 아직 고민하는 팀원들이 있더라고. 너도 이직하려고 생긴 거야? 이게 보니까 내 스펙으로 나가면 이직하기도 만만치 않아서 조직 몰입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주장된다. 정서적 몰입은 개개인의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감에 기반하여 형성되며, 지속적 몰입은 조직에 머무는 것이 떠나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형성되는 몰입이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책임감 또는 의무감 등에 기반한 몰입이다. 따라서 사원 B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남아있는 것이 더 이익이라 판단으로 지속적 몰입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 그러면 허쉬 블랜차드의 상황 이동 모델이다.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위치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허쉬 블랜차드 모델은 부하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억에서 리얼까지 갈수록 각각 고능력, 고의욕, 고능력, 저의욕, 저능력, 고의욕, 저능력, 저의욕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제시하며 순서대로 위임형, 참여형, 설득형, 지시형의 방법을 활용하는 걸 제시합니다. 이것이 설득형 리더십은 직무 지식이 부족해 능력은 떨어지지만 의욕이 높은 신입사원이 적절하죠. 아래는 브롬이 기대 이론 구성 요소를 설명 그립니다. 자, 노력, 기대, 일의 달성, 수단성, 보상, 유의성,
개인적 목표. 브롬 기대율은 자 브롬 씁시다. 기대 수단성 유의성 바로 동기부여 공식을 짜죠. 그야 기본적으로 기대가 있어. 기대치가 있어야 동기부여되고 수단성이 있어야 되죠. 유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동기부여죠. 아래 상황을 브롬의 기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가정 거리가 먼 것은 잘 해낼 자신이 있었고 이게 부담이 있구나. 찬스다. 근데 이게 MC가 될 거니 KC를 설득했다. 얘는 지금 부장은 초기 KC에게 수단성을 주기로 했죠. 그죠? 수단성. KC는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기대 수준이 높았다. 근데 이 문제 풀려면 수단성이 이 문제를 풀려면은 암기로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수단성이 뭐냐? 기대 수준이 뭐냐? 유의성이 뭐냐? 이걸 왜 알아야 되거든요. KC는 프로젝트를 잘 해낼 자질이 있었으므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부장도 높은 인사 고과에게 약속하면서 승진에 대한 수단성과 유의성 또한 높았다. 승진에 대한 뭐라고요? 수단성과 유의성. 하지만 보상이 KC에게 의미 없는 것으로 바뀌면서 유의성이 하락했다. 이거지. 보상이 없으면 유의성 없다는 거죠. 브롬은 세 요소가 곱해진 값이 동기부여 수준을 결정하므로 하나가 제로가 되면 동기부여가 모두 0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미 높은 기대 수준을 높여서 0에 수렴하는 유의성을 보완하기 어렵죠. 아래의 관리 격자도 모형을 근거로 ABC 팀장들이 관리 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려고 한 것은 관리 격자도 이론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을 분리하고 있다. A는 컨트리 클럽형, B는 무능력형, C는 과업형. A 팀장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과업에 대한 관심이 낮으므로 팀원들이 업무 진행 정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팀원의 직무 만족도, 복지 등의 요소들에 관심이 높다. C 팀장은 과업에 관심이 높으므로 과학적 관리법의 관점에서 최대 업무 효율을 주장하거나 철저하게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지. A는 사내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건의사항을 수리하죠. B. 팀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C.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 팀 업무 규정을 설정하죠. C. 업무 규정, 업무 성과에 기반한 성평성 높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죠. 아래는 사원 A와 사원 B 근로계약서구나. 사원 A가 사원 B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라 취할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 40시간, 연 3천만, 연 2,500. 뭐야, 얘. 군무 태만이죠.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죠. 다르잖아. 이직을 통해 괜찮지. 면병이 없어 같이. 더 낮은 조건이 비교 상태를 찾는다? 자, 애덤스 선생님이 공정성 이론은 투입 대비 보상의 비율을 자신이 비교 대상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비율이 다를 경우 공정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한다. 사례에서는 A가 B의 근로시간 대비 급여 수준에 맞도록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군무 태만이나 이직 등 부정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비율을 동일하게 맞춰가는 것이 근본적인 동기 요인으로 자신보다 더 낫기보다는 비슷한 비교 대상을 찾고자 한다. 비슷한. 경영 전략과 국제 경영. 경영하는 사람들 이거 다 많이 요즘 트렌드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국제 경영이다로.
기업이 무리한 인수합병 M&A의 전략은 운영적, 재무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주 인수합병 전략 실행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봅시다. 법적 규제에 따른 절차적 비용 가능하죠. 기업이 인수합병 전략은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규제에 따른 절차적 비용이나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군과 고객군의 측면에서 자기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또한 동일 기업 인수를 희망하는 경쟁 기업들이 많은 인수 가격만 불어나도 영역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피인수 기업이 자신의 영역에서 형성하고 있는 진입 장벽은 인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하는 효소죠. M&A에서 인수합병 전략 실행 문제 이야기하는 거는 동일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들 간의 전쟁 가능하죠. 인적 자원 다양성 따른 조직 통합 비용 가능하죠. 기업 간 제품군의 자기 잠식 가능성 가능하죠. 법적 규제에 따른 절차적 비용 가능합니다. (3년간) 단기 피업. 그치? 이는 미국이 전 세계 다양한 우수한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자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마이클 포터의 국가 정책 후에 다이아몬드 모델은 수요 조건, 요소 조건, 관련 및 자원 지원 산업, 기업 전략, 조직 및 경쟁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요소들을 상호작용하며 국제 관계에서 국기의 경쟁 우위를 형성한다 설명한다. 이 중 요소 조건은 국가가 가진 자본과 노동력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 인력 양성이나 R&D를 통한 기술 확보 등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모델. 이건 요소예요. 마이클 포터 산업 구조 분석 모형 아시죠? 2.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르는 문제인데 구매하는 고객의 수가 많거나 구매자의 후방 통합 능력이 높을 경우 제품의 품질이 비슷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므로 교섭력이 높아진다. 반면에 구매자에게 제품이 전환 비용이 높고 구매자의 수가 적거나 제품 충성도가 높을 경우 구매자의 교섭력이 낮고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다 했는데 그지? 기업이 수직 기여라네 얘는 또.